안녕하세요. 오늘은 변수와 연산자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변수가 무엇인지 공부를 하고 두 번째로 연산자가 무엇인지 공부를 할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변수와 연산자를 공부한 것을 토대로 프로그래밍을 만들어 보는 시간을 가져볼 거예요. 그럼 여러분, 변수란 무엇일까요? 일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변수가 너무 많아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라는 말을 한 번쯤은 들어봤을 것 같아요. 이처럼 변수라는 말은 계속 시시각각 변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컴퓨터에서 변수라고 하면 한 가지 뜻을 더 갖고 있는데요. 바로 저장 공간이라는 뜻이에요. 컴퓨터에는 무수한 자료들을 저장하고 있죠. 그런데 이 자료를 저장하는 공간들을 모두 변수라고 해요. 그럼 종합을 해보면 컴퓨터 속에 저장할 수 있는 공간들을 모두 변수라고 하고, 그러면 이 저장 공간 속에 들어가는 자료들은 모두 바뀔 수 있는 자료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하나의 공간들을 다 변수라고 하는 거예요. 이처럼 변수는 프로그램이 실행 중에 변하는 값을 저장할 수 있는 기억 장소입니다. 아까 보았던 저장 공간들을 다시 볼게요. 컴퓨터든 핸드폰이든 이렇게 컴퓨터든 핸드폰이든 이렇게 상자처럼 생긴 저장 공간들이 무수히 많이 있어요. 이 하나하나의 공간들을 다 변수라고 했었는데요. 그럼 이 변수 안에는 우리가 쓰는 카카오톡 앱도 들어가 있고, 그리고 요 다음 저장 공간에는 우리가 사용하는 전화 기능 앱도 들어가 있고, 그리고 또 다른 공간에는 연락처도 들어가 있고, 이렇게 다양한 자료들이 변수 안에 들어가 있어요. 전화 기능과 문자 기능, 그리고 카카오톡 기능은 모두 다 각각 다른 기능을 수행을 하고 있죠. 이처럼 변수라는 것은 어떤 자료들을 저장하는 것이지만, 이 안에 들어가는 변수는 모두 다 다른 값을 저장을 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변수는 프로그램이 실행 중에 변하는 값을 저장할 수 있는 기억 장소입니다. 아까 이 자료 속에는 모두 다른 값이 저장될 수 있다고 했었는데요. 간단히 말해서 이렇게 행복처럼 한글이 들어갈 수도 있고 20처럼 숫자가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 앞에 저장 공간에 이름이 하나도 없으면 어디에 무엇이 있는지 잘 찾을 수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저장 공간 하나하나마다 모두 이름을 붙여주게 됩니다. 그게 바로 변수명이라고 해요. 우리가 엔트리에서도 변수를 만들 때 변수명을 항상 넣어주게 되어 있는데요. 변수명을 우리가 알아보기 쉽게 지정을 해줘야 변수를 사용하기 편리하답니다. 그럼 엔트리에서는 변수를 어떻게 만드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속성에 들어가 보면 변수를 클릭할 수 있는 버튼이 있어요. 변수를 클릭을 해보면 변수를 추가할 수 있는 버튼이 있어요. 변수를 추가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까 선생님이 말했듯이 변수 이름을 이렇게 지정을 할 수가 있어요. 이 부분에서 변수 이름을 어떤 자료를 저장할 건지 알아볼 수 있도록 변수 이름을 정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변수를 만들어줄 때 초기 값이라는 숫자를 지정을 해놓을 수가 있어요. 초기 값은 변수를 만들 때 처음부터 어떤 값을 저장해 놓는 값을 초기 값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개념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잘 와닿지 않으니까 나중에 영상이 끝나고 엔트리를 실습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변수를 만들고 변수 초기 값을 어떻게 만드는지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연산자에 대해서 배워볼 건데요. 연산자는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 연산자라고 하면 계산하는 거에만 한정 지어서 생각을 하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이것처럼 연산자의 종류는 세 가지가 있어요. 산술 연산자, 비교 연산자, 논리 연산자.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와 같이 산술 연산을 하는 연산자도 당연히 연산자이고, 그리고 크고 작고 같은지를 비교하는 것도 비교 연산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맞는지 틀리는지를 구별하는 연산자도 논리 연산자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영상을 끄고 엔트리에 접속해서 선생님이 올려놓은 변수와 연산자를 실습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학습하기를 클릭을 하여 실습을 차례대로 진행을 하세요. 실습은 총 4가지가 있어요. 단계 1부터 단계 4까지 있고, 여러분이 과제를 제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저장하기와 학습 완료를 꼭 눌러야 선생님에게 과제가 제출된 것이 보이니까 꼭 저장하기를 누르고 그 다음 학습 완료를 꼭 누르도록 하세요.